모두가 다 알다시피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회사는 엔비디아입니다. 5년 전인 2019년 대략 3불 79센트 하던 것이 현재 약 130달러로 사실 지난 1년 동안에만 약 1200% 이상 올라버린 상태고, 이건 거의 팬데믹 시절 테슬라 수준 또는 전성기 때 비트코인 수준의 성장세로 엔비디아는 아마 앞으로도 한동안은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물론 또 이런 이야기 나오면 그때 엔비디아를 샀어야 하는데 하며 자책을 하거나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하나 하며 마음이 급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주식시장은 대부분 다 상황이 벌어진 이후에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이지, 제 아무리 최고의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오를지 또는 떨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한 예로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투자자이자 한국에 쿠팡을 심은 일본 최고의 재벌 사업가인 일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의 경우, 지난 2017년 엔비디아가 그 누구의 주목도 받지 못하고 있을 때 무려 7억 달러, 우리 돈 약 9천억 원에 달하는 엔비디아 주식을 매입하며 엔비디아 전체 4대 주주로 올라선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대략 2년 후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갑자기 그 엔비디아 주식을 모두 팔아버립니다. 그때 수익률이 7억 달러에 사서 33억 달러에 팔았으니 총 26억 달러의 수익, 약 3조 원에 달하는 수익을 냈기 때문에 과연 손정희의 명성에 걸맞는 대단한 거래였다고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때 그가 엔비디아 주식을 팔자마자 갑자기 엔비디아 주식이 무슨 자기가 비트코인이나 된 것처럼 조금 전 그래프에서 보았던 것처럼 정말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만약 손정희 회장이 지난 2019년 그 많던 엔비디아 주식을 팔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1,500억 달러, 즉 대략 200조 원에 달하는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내면서 전 세계 주식 역사에서 길이 남을 최고의 투자가 되었을 뻔했지만, 그 똑똑하고 경험 많은 손정희 회장도 어찌 보면 그 한 번의 거래로 197조 원에 달하는 손해를 본 것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이 주식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감히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우 뜬금없이 최근 우리나라의 올해 엔비디아의 주식 상승세보다도 더 높은 불기둥 상승세를 보이는 매우 생소한 주식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바로 불닭볶음면으로 유명한,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지금 불비디아 또는 삼비디아라고 불리고 있는 삼양식품입니다. 이게 삼양식품의 지난 5년 주가 변동표인데, 이렇게 엔비디아랑 나란히 해서 보아도 그것도 최근 2-3개월의 오름세는 그냥 삼양식품의 압승입니다. 5년 전 약 7만 원이었던 것이 현재 딱 70만 원이니까 그 사이 1000%가 오른 것입니다. 특히 제일 오른쪽에 보이는 저 폭발적인 오름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사실 5년이 아닌 그냥 올해 초부터 약 1000%가 오른 것입니다. 덕분에 지금 우리나라 라면 업계 회사 1위는 그동안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던 농심이 아니라 이제는 삼양식품입니다. 그것도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농심이 시가총액 3.1조 원인데 삼양식품은 무려 5.2조 원으로 막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먹을 줄만 알았지 삼양라면이 이렇게 될 줄 미리 알았다면 나도 좀 미리 사놓는 건데 하는 자책이 드시는 분들은 앞서 살펴본 손정희 회장의 엔비디아 예를 다시금 떠올려 보시며 평정심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최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나왔던 것처럼 실제로 이 불닭볶음면은 마치 혼자 공부 열심히 해서 엔비디아에 취직한 소년 가장처럼 지난 약 2년간 이 삼양식품이라는 거대한 기업을 혼자 이끌어오고 있는 정말 기특한 상품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불닭볶음면 관련 한 가지 매우 특이한 뉴스가 나왔는데, 우리하고는 거의 접점이 없는 북유럽 국가인 덴마크에서 정말 뜬금없이 이 불닭볶음면의 판매를 금지시킨 것입니다. 이유인 즉슨 이 불닭볶음면의 재료가 너무 매워 위험해서 잘못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자국 국민들에게도 지금 집에 이 불닭볶음면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폐기시키거나 아니면 구매처로 가져가 환불을 받으라고 권고를 할 정도로, 그것도 그 나라의 식품의약처에 해당하는 덴마크 수의식품청에서 공식적으로 낸 발표였다는 게 매우 이례적이고 놀라운 점입니다. 일단 다른 그 어떤 나라에서도 이런 황당한 조치를 취한 경우는 없었고, 또 불닭볶음면을 먹다가 사람이 죽었다는 사례는 당연히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이야기에다 가장 중요한 건 덴마크에서 이런 황당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자료를 조작했다는 점입니다. 덴마크 수의식품청에서는 불닭볶음면 안에는 총 캡사이신이 무려 140g이나 들어있다며 금지를 시켰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 고작 10에서 25g밖에 없었습니다. 황당하게도 스프만이 아닌 면까지도 그 무게에 포함시켜 발표를 한 것이었고, 그리고 그쪽에서 불닭과 비교하며 위험하다고 발표한 매운 과자가 바로 여기 보이는 사람이 절대 먹어서는 안 될 것 같은 포장지의 이 파퀴칩스였는데, 불닭의 매움 지수, 즉 스코빌 지수가 약 4000입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해골 포장을 가진 파퀴칩스의 스코빌 지수가 무려 220만입니다. 그럼 도대체 덴마크에서 왜 이렇게 무리수까지 두면서 불닭 볶음면을 막으려고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 최근 스웨덴 출신의 유튜버인 스웨국인이라는 사람이 같은 북유럽 국가 사람의 입장에서 그 이유를 분석해 영상을 올려 화제가 되었는데, 그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그건 덴마크의 외국인 혐오 정서 때문이라고 합니다. 덴마크 사람들이 외국인 혐오가 심해서,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있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하는 게 결국 그의 주장인데, 솔직히 여기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그 외국인 혐오라는 표현은 조금이 아니라 아주 멀리 나간 너무 심하게 과한 표현이라고 생각되고, 또 실제로 만약 그랬다면 덴마크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많은 다른 아시아 제품들, 삼성전자의 TV나 LG의 가전제품들, 예를 들어 덴마크와 스웨덴에서 소비자 평가 1위를 한 브랜드가 바로 삼성전자이다. 아예 전체 냉장고 판매량의 40%가 전부 다 삼성 제품이며, 또 덴마크 자동차 판매 3위 브랜드 역시 무려 현대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긴 하지만 이건 볼 때 이 불닭 볶음면이라는 매우 생소한 한국 라면이 지난 몇 개월 사이 덴마크 내에서 너무 급속하게 인기를 얻게 되니까, 또 그것도 주로 젊은 층 사이에서 무슨 아이돌 뜨는 것처럼 인기를 끌며 너도나도 유튜브에 인증 영상을 올리며 거의 무슨 사회 신드롬 수준으로 부상을 하니까, 북쪽의 조용한 동네였던 덴마크에서 갑자기 당황하여 반은 걱정이 돼서, 또 나머지 절반은 이렇게 외국 상품이 덴마크 내에서 너무 급격하게 장악력을 가지게 되니까 급하게 어떤 조치를 취하려다 보니 이렇게 엉성하고 유치한 조치를 발표하게 된 것 같은데, 참고로 이 덴마크는 2년 전 우리 K9 자주포 수입 때에도 자기들이 먼저 연락을 해서 우리 자주포 구매하고 싶다고 해서 한화에서 열심히 준비해서 입찰을 넣었더니, 갑자기 우리 자료는 깡그리 다 무시하고 뜬금없이 이스라엘 자주포를 구매하여 반은 황당, 반은 화가 나게 하더니만, 곧 사실 그 이스라엘 자주포 구매는 내부 부정에 의해 잘못 결정된 것이라며 사과를 한 적이 있을 정도로 나라가 너무 추운 데 있어서 그런지 살짝 좀 이상한 구석이 있는 재미있는 곳입니다. 일단 현재 결코 참지 않는 삼양식품 측에서 덴마크 수의식품청에 반박 자료를 내고 판매 금지 철회를 강력하게 요청한 상태여서, 아마도 또 덴마크가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하는 과정이 되풀이되며 마무리가 될 것 같기는 한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반도체와 배터리에서 우리가 엄청나게 두각을 내며 치고 나가자 늘 이런 일에 가장 앞장서서 방해를 하는 일본에서 지난 2019년에 반도체 재료 수출 규제 조치를 취했다가 우리에게 역으로 된통당하며 혼쭐이 난 사례도 있고, 또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전기차 및 반도체 법안으로 제재를 걸었던 것처럼 이 모든 게 다 우리 불닭이 너무 잘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기분 좋은 신호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 뜬금없는 덴마크 뉴스 덕분에 오히려 삼양식품이 더 크게 주목을 받게 되면서 이후 주식이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원래 의도와는 상관없이 오히려 덴마크에게 고마워해도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거의 약 30년 만에 우리나라 라면 회사 1위로 복귀한 삼양식품의 반가움과 함께 큰 축하를 보내며, 지금 이 불닭 볶음면처럼 우리나라의 반도체도 배터리도 그리고 전기차 및 무적의 방산산업 모두 지금보다 더 심한 전 세계의 부러움과 견제를 받을 정도로 앞으로 더욱더 계속 승승장구했으면 좋겠습니다.